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4주 해설 제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4주 명식은 곤명, 즉 여명이 되겠고요. 4주를 보게 되면 갑자년, 갑술월, 신축일, 을미, 시가 되겠습니다. 4주를 보면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4주 명식이 되겠죠. 자, 일간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배웠죠? 제가 일진 강의 많이 자주 들으신 분들은 뭐 그냥 술술 나올 것 같은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금으로서 주옥이라든가 뭐 보석 같은 것, 반지 같은 것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반면에 양금, 인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완철금이라고 해서 뭐 무쇠덩어리 같은 그런 거칠고 좀 투박한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럽고 어떻게 돼요? 연약한 그런 금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석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불로 다스리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서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금이 으로서 어떻게 돼요? 크게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신금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술월이에요. 술월.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 즉 신금 입장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고 어떻게 돼요? 연약하고 부드러운 반지 같은 그런 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매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죠. 근데 또 보게 되면 일지에 축토가 있고요. 다시 시지에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좀 크게 보라 그러죠. 크게 놓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 축, 술, 축술미 삼형이 불이죠. 삼형살이라고 해도 되고요. 축술미 삼형이라고 해도 되는데 축술미 삼형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이건 축미충 해가지고 토가 왕해지는데 축술미 삼형 축미충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토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금일간이 기본적으로 토가 많아지게 되는데 축 중에 있는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개수 같은 거는 매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술 및 삼형이 이렇게 구전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자수 같은 경우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자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 신금이 토가 많으면 매몰되니까 여기 뭐 간목도 있고요. 월간에도 간목이 있고 시간에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천간에 목이 세 개면은 힘이 굉장히 좀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천간에 있는 간목들이 어떻게 돼요? 지지로 뿌리를 다 둘 수가 없습니다. 천간에 떠 있다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허투라 그래. 허투 됐다 아니면은 이거를 허투 내지는 부로 됐다 이렇게 뭐 쉬운 말로 천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떠 있기는 한데 이것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이거를 부로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뿌리를 못 두면 어떤 거와 같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땅을 밟고 다니는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지지에 어떻게 발을 딛고 있어야 힘을 쓰죠. 장미란 같은 선수가 어떻게 돼 역기를 들려면 내 발이 땅에 꿋꿋하게 이렇게 딛고 서 있어야 역기를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발이 떠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저 간목, 을목 같은 것도 천간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있는 것이지 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죽은 나무다.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토를 제할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가 많아서 일간이 매몰이 되지만 수도 파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여명의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갑자생 정도 됐다라고 하면 나이가 한 36에서 37 정도 돼서 이렇게 있는 나이가 되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고민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으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간목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면 되는데 간목이 토를 못 제해주게 되면 토가 축술 및 사명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자수까지 어떻게 돼요? 위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 특히 인체에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 자궁, 방광 같은 계통에 해당이 되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자궁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토가 너무 많아서 자수 즉 자궁을 토국수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게 한 것, 즉 술을 매몰시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잘 생기지 않고요. 이런 경우 인공수성 같은 거 있죠. 나팔관 시술이라든가 시험관 아기 같은 거 하게 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자궁 자체가 약간 어떻게 토에 의해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잘 착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운마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신미대운 중에 있죠. 신미대운 중에 지금 기해년에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무술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주 자체에 축술 및 사명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대운에서도 신미대운, 대운은 지지를 중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시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 5년, 지지 5년 나눠서 보지 마시고 신미대운이라고 하는 그런 대운을 통째로 10년을 보시면서 세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천간 5년, 지지 5년 나눠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시는데 각자 그것은 뭐랄까 사주 보는 대운, 세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좀 저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좀 서로 간에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가 왕한데 다시 대운에서 신미대운 토가 가중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무술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일찍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 29 이전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운 자체가 임신 대운이었기 때문에 신자가 합하고 임수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임수가 살아나게 되면 목도 수가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토를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대운 중에 근데 뭐 19부터 28 사이인데 결혼을 일찍 했다 하더라도 20대 중반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니까 그때 결혼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후 이제 뭐 좀 늦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신미대운 넘어와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대운 자체 그 다음에 원국 자체에서 토가 너무 많고 수가 너무 파극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기가 잘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내지는 그러면 올해 안에 아이를 가지면 언제쯤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토가 왕하고 신미대운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운에서 기해세운 그 다음에 내년이 경자세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아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을 봐야죠. 월. 자, 월을 보게 되면 기해년은 인월부터 시작하면은 갑기합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생겨준 건 병인월부터 시작하죠. 병인월. 그다음에 병인 정묘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인 정묘 무진월, 기사월, 그다음에 경오월 되겠고 그다음에 신미월이 되겠죠. 신미월 그다음에 임신월 그다음에 계유월이 되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는 어떻게 돼요? 임신월과 계유월이 된다라고 하면 세운 자체도 천간은 기토라 하더라도 지지에서
해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에서 여름에는 잘 안 되겠죠. 특히 무진월, 기사월 이런 때는 잘 안 될 것이고요. 경우월, 신미월 같은 경우에도 천간의 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를 생해주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 왜냐하면 경금이 밑에 오를 깔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금도 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수를 생하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보면 노력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유유적절한 시기는 임신월 같은,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8월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술월이 될 것이고 을해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 자, 병자월이죠. 병자월, 그 다음에 정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갑술월 때는 다시 토가 왕해지니까 아기를 이렇게 잉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월, 계유월 내지는 갑술월이 지나서 을해월과 병자월에 좀 노력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을해 병자월보다는 어떻게 돼요? 임신 계유월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수가 금이 들어오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그 월에는 좀 그나마 촉촉한 그 다음에 수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토도 어느 정도 목으로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 잉태할 가능성이 크고요. 병자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올해 내년이 지나서 신축월이 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아기를 갖기가 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 노력을 해서 아이를 갖고 뭐 내년 정도에 나오면 딱 기해경자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토가 왕에서 수가 파극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아들보다는 좀 딸을 낳는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땐 좀 많다라고 이렇게 경험 측상 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왜 잉태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질 때면 어느 월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거는 잉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식신상관이 파극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쉬운 말로 모왕자세라고 하는 사주잖아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식신상관이 파극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식신 내지는 상관이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인성이 많게 되면 그 많은 인성이 식신 상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아기 낳기가 그렇게 좀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뭐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문자를 뭐 댓글을 남겨 놓으신다라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예를 들면 병신시, 정유시도 그렇고 임진시는 뭐 축술 및 사명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해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만만한 생시가 없는 것 같아요. 죠 기해시 정도 이렇게 보면은 뭐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오시도 안 좋을 거예요. 병오시가 되니까. 병오시가 아니고 갑오시가 되겠죠. 갑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조열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또 축술형이 걸리기 때문에 아기를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운도 경호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좀 이후에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아기 낳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올해 내년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회 즉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해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